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팥꽃나무과의 산당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산당나무에서 요 산자를 빼버리면 당나무만 남죠. 요 당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우리가 종이를 만들 때 쓰는 원료를 제공하는 나무가 바로 당나무죠.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은 이 당나무를 가지고 한지도 만들고 종이들을 모두 요 당나무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당나무인데 요 산자를 뺀 당나무는 산자를 뺀 요 당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뽕나무과입니다. 뽕나무과이고 요 산자가 들어가면은 팥꽃나무과가 되죠. 그래서 산당나무하고 당나무는 뽕나무과와 팥꽃나무과로 서로 과가 틀리기 때문에 두 나무는 꽃의 모습이 전혀 틀립니다. 꽃의 모습이 전혀 틀리면서 열매 모양도 전혀 틀리죠. 근데 이 산당나무는 종이를 만드는 원료로 최고의 품질의 인피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나무는 뿌리나 아니면은 줄기에 나무 껍질에 들어있는 인피섬유라고 하는 섬유질이 품질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산당나무에서 나오는 섬유질을 가지고 우리는 종이를 만들 때 종이 중에 최고의 품질을 요구하는 종이들은 바로 이 산당나무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당나무에서 나오는 섬유질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폐를 만들 때 이 산당나무의 섬유질로 화폐를 만든다고 합니다. 화폐 종이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 사전이나 지도 같은 고급 종이, 최고급 종이는 바로 이 산당나무의 섬유질을 이용해서 종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이 중에 가장 최고의 품질의 종이를 제공해 주는 나무가 바로 이 산당나무인데, 오늘은 이 산당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당나무는 예전에는 강화산당나무하고 산당나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두 종류가 있었는데 요즘은 강화산당나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산당나무 속에 강화산당나무를 흡수를 해서 모두 다 산당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꽃차례가 아주 긴 거, 아주 길고 길이가 긴 거를 강화산당나무라고 하고, 꽃차례가 짧은 것을 그냥 산당나무라고 했는데 강화산당나무를 산당나무하고 합쳐버린 거죠. 합쳐버렸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꽃차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술 모양 꽃차례죠. 총상화서라고 하는, 한자로 총상화서라고 하는 술 모양 꽃차례에 꽃이 달리게 됩니다. 꽃이 달리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꽃대에서 꽃대가 쭉 올라오는데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꽃대에서 꽃이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꽃이 달릴 때 보면 여기 짧은 꽃자루가 있죠. 이렇게 짧은 꽃자루, 요것을 소하경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소하경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작은 꽃자루라고 합니다. 이런 작은 꽃자루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펼쳐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꽃이 달리는 이러한 형태의 꽃차례를 우리들은 술 모양 꽃차례, 한자로는 총상화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총상화서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1cm에서 3cm 정도, 요 정도 되는 것을 우리들은 산당나무라고 하는데, 이 산당나무는 꽃이 이렇게 보면은 꽃잎이 없습니다. 꽃잎이 없고 꽃받침통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꽃받침통이라고 하죠. 이렇게 꽃받침통이 있는데 꽃받침통이 자라서 꽃이 피게 되면은 이 꽃받침통이 네 갈래로 끝부분이 갈라지죠. 이렇게 네 갈래로 갈라지면서 이 갈라진 조각을 우리들은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받침 갈래 조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갈래 조각, 꽃받침 갈래 조각이 4개로 갈라져서 꽃잎이 없는 꽃을 피는데, 요 속에는 수술과 암수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성꽃, 한자로는 양성화라고 하는 꽃이 피게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당나무를 잠깐 보면 당나무는 뽕나무과이기 때문에 꽃의 모양이 전혀 틀리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요 꽃이 바로 암꽃 차례입니다. 이렇게 암꽃 차례는 이렇게 동그란 거에 이렇게 빨간 암술대가 쫙 나오고, 숫꽃 차례는 이렇게 길다란 처음에는 이렇게 까맣게 올라오다가 꽃이 피면은 꽃밥이 터져서 하얀색이 섞여서 이런 색으로 되는, 이렇게 숫꽃이 따로 있고 암꽃이 따로 있는데 숫꽃과 암꽃이 같은 가지에 달리게 되죠. 같은 가지에 달리는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뽕나무과의 닭나무죠. 뽕나무과들은 이러한 꽃을 피우는데, 이 산당나무는 팥꽃나무과이기 때문에 꽃의 모양이 조금 전에 봤던 당나무하고는 전혀 틀린 쌍성꽃이 핀다. 조금 전에 당나무는 암꽃이 있고 숫꽃이 있고 암꽃과 숫꽃이 따로 있었는데, 이거는 모두 다 암수꽃이 한꺼번에 있는 쌍성꽃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요 꽃받침 통 부분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꽃받침 통 부분이죠. 꽃받침 통인데, 꽃받침 통의 아래쪽에를 보면 이렇게 암수, 요 부분이 씨방 부분이고, 씨방 부분에 여기 암술대가 있고, 위에 노란색으로,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는 암술 머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암술이 여기 자리를 잡고, 위쪽에 가면은 수술이 두 줄로 이렇게 배열이 돼서 붙어 있는데, 요 꽃받침 통, 여기 요 부분이 꽃받침 통이라고 했는데, 꽃받침 통에 이렇게 짧은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보다 훨씬 길다란 꽃밥이 이렇게 한 줄로 배열이 되는데, 아래쪽에 4개의 수술이 있고 위쪽에도 4개의 수술이 있어서 도합 8개의 수술이 위하고 아래에 두 줄로 배열이 되는 이러한 형태의 꽃을 피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꽃을 피우는 것은 팥꽃나무과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면서, 이 산당나무도 팥꽃나무과의 꽃하고 같은 형태의 구조의 꽃을 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모양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게 보면 요게 씨방 부분이죠. 밑씨를 포함하고 있는 씨방 부분인데, 요 밑씨를 포함하고 있는 씨방 부분에 보면 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털이 많이 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부분이 바로 암술대죠. 암술대가 있고, 그 위에 동그란 공 모양으로 보이는 이러한 하얀색인데, 지금 꽃가루가 묻어서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이런 하얀색의 암술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암술의 모양은 이런 모습이고, 수술은 위쪽에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산당나무 중에 이 산당나무는 잎이 만져보면 상당히 부들부들합니다. 부들부들하고 아주 만져보면 촉감이 아주 좋은데, 이 촉감이 좋은 이 잎에는 보면은 잎의 표면에도 털이 없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열매는 이런 열매가 달리는데 마치 벼같이 생겼죠. 벼알 하나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수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얇은 열매라고 합니다. 이런 수과의 얇은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벼인데, 우리가 이 벼를 생각을 하면 이 열매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의 껍질이 벼의 껍질처럼 다 익더라도 이 껍질이 갈라지거나 터지지를 않죠. 터지지를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열매가 다 익어버리는데, 이 열매의 껍질을 벗겨보면은 씨앗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쌀알하고 벼 껍질하고는 잘 분리가 되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산당나무도 마찬가지로 벗겨보면은 열매 껍질은, 얇은 열매 껍질이 잘 벗겨지면서 씨앗이 잘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잘 되는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얇은 열매, 얇은 껍질을 가지고 있는 열매다 해서 얇은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수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산당나무인데, 산당나무는 키가 1m에서 2m 정도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키가 이 정도로 자라서 아주 가정에 키우기도 좋고, 정원이나 아니면 공원 같은 데 심어 놓으면 아주
훌륭한 조경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산당나무이고, 종이로서는 요 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종이의 원료가 되는 인피섬유, 섬유질하고 뿌리에서 나오는 인피섬유, 섬유질로 최고급의 종이를 만들 때 바로 이 산당나무의 인피섬유, 섬유질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